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마지막 주, 2월 25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체 현상이 이제 싹 풀렸죠. 예년 같으면은 보통 2월 달, 3월 달 말 돼야, 3월 말 돼야 이런 정체 현상이 좀 풀리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2월에 구정이 껴있기 때문에 2월이 3주였었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1월 첫 주에도 이제 경마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물론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쉬는 거고 또 1월 첫 주는 그냥 원래 이제 경마가 시행이 됐죠. 한 몇 년 전부터인가요? 한 2년, 3년 됐나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3월 말 돼야 풀리던 정체 현상이 없습니다. 없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통 8마리도 있고 뭐 9마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 두수가 적지만 적다고 해서 경마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마가 좀 매번 어려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수가 적다고 해서 물론 이제 분석할 때 두수는 좀 적겠죠. 분석할 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좀 어떤 경주들은 보면은 막 6마리, 7마리가 다 이제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주가 있는가 하면 또 12마리가 출전해도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주로가 건조 3%입니다. 건조 3%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특이 사항이 뭐냐면 아침에 보통 영하권이죠. 보통 요즘에 제가 제가 조교표 위에다가 항상 그날 새벽 한 6시쯤에 그 기온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몇 도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오후로 가면은 갈수록 영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여파가 아닌가라고 좀 막연하게 좀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겨울 같으면은 계속 아침에가 예를 들어서 영하 5도였으면 그 영하 5도가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영하 5도인데 요즘에 해가 뜨면은 그냥 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아닌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또 이렇게 또 좀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이제 고배당이 막 너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마다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마필 소개하면서 예상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25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이제 국내산 육군 3세마 마령 경주고, 뭐 여기 뭐 자이언트 룰러 2번 자이언트 룰러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량주로에 뛴 마필들 너무 거기에 이제 기록에 여러분들은 조교나 뭐 이렇게 복귀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로가 가벼운 상황에서 뛴 것만 갖고 생각을 해요. 얘가 15초를 뛰었고 아르고무족이 17초를 뛰었네. 맞나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런 자이언트 룰러가 2번 게이트에 이제 선행이면 15초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따라갔을 때 얘가 과연 그만큼의 능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7번 아르고 모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김효정 주씨의 빛나는 질주가 입상을 하는 걸 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화에서 영상으로 갔는데 사실 빛나는 질주 같은 경우가 입상한 거를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이 들어온 거는 그냥 그래 뭐 앞에서 뭐 실수했고 어쩌고 그렇게 그런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뒤에서 깡바닥에서 붙잡고 있었고 앞에서 좀 욱샥욱샥 되고 좀 무리한 전개,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무리한 전개도 아니었어요. 근데 빛나는 질주가 그날 취입이 됐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예전에 그게 처음에 박상우 기수가 입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그날 그때 입상할 때 이 말은 뭐 영원히 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뭐 이런 멘트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제가 느낌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빛나는 질주나 이 아르고무적이나 거의 주행 자세가 흡사해요. 주행 자세가 흡사하다?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발 쓰는 게 거의 흡사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선행 뒤에서 조금 초반에 무리한 건 있어요. 라스트에서 그래서 선행 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단거리를 뛰었고 중간에 어느 정도 힘한 배를 했는데 라스트에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빛나는 질주가 입상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입상을 했고 이 아르고무족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빛나는 질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영원히 이제 뭐 이제 그런 멘트는 한 게 아니지만 이 마필은 이제 잊어버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얘는 덩치에서 오는 빠릿함이 전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떤 변화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르고무족은 그래도 좀 변화될, 저게 힘만 차면 걸음이 조금 빨라지겠구나, 발이 빨라지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쳤음에도 라스트에서 이제 걸음이 안 나오더라.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저께까지 기억을 했었는데, 이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근데 저거 말 안 좋아. 그 누구죠? 생각났어요. 그 박으론 기수의 3번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 근데 뭐 대신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말이 나쁜데 말이 아닌데 네가 능력은 여기서 앞서 있지만 말이 나쁜데 네가 가다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이 80% 이상 90% 이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숲을 못 보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룰러 같은 경우가 선행이면 조금 더 쳐주자. 대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높은 마필인 반면 아르고무족은 조금 기대치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아까 말씀드린 좀 무리했고, 이번에는 이제 오수철 기수의 54kg 부담 중량,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고, 또 뭐 조교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지난번보다는 더 뛰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요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마리씩만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크레이지 잭팟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레이지 잭팟인데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근데 조금만 자꾸 말이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왼쪽 발만 써요. 근데 이제 그 기수가 그걸 알고 자꾸 바꿔주려고 하는데 안 바꿔요. 근데 얘가 이 지금 아르고모족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등치는 큰데 발이 상당히 빨라요. 빠른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분명히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그까지만.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필들은 뭐 당장 써먹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단점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바꿈이죠. 이제 그런 게 조금만 더 이제 보완되면 분명히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1200m 권해산 6등급 안말경주. 이 경주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 8번 단디인데 목요일 날 아침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어요. 맞죠? 맞나? 예,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 날 아침에 조교를 했어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우전지 파행 때문에 몇 주 만에 나옵니다. 7주 만에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혈통입니다. 혈통이.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의 혈통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이제 썬더 모카신이나
이 페더럴리스트라든가 뭐 이제 호크윙인가요? 이제 호크윙 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 돌연변이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10중, 10중, 10마리라면 한 뭐 7, 8마리는 다 비슷한 그런 체형, 발씀,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전지 파행이 있는데 주중 내내 발을 수없이 바꿉니다. 거기다 얘는 동체에 비해서 이제 짧은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 데뷔전 때 그 누구죠? 김영근 기수가 막 몰고 나왔어요. 12번 게이트요. 하여튼가 바깥에서 몰고 나와가지고 선행 3열 외곽에 가서 경주를 펼쳤죠. 한 마리, 두 마리. 얘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0이죠. 막 몰고 나와서 여기 3코너에서 이렇게 붙어요.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텼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라스트에서. 왜냐하면 다른 말이 못 뛰었다. 아니면 제가 버텼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단디가 14초 1이면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1이면 이게 얘가 버틴 거냐고요. 다른 말이 못 뛴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 그렇게 무리를 하고 왔는데 14초 1을 뭐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거림이 무뎌졌을 거고, 그러면 주위의 어떤 상대들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주는 이 단디를 뭐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박으론 기시에 뭐 한강 뭐죠? 그게 지난주에 3번 1번 들어온 거 번호를 얘기하면 말 이름을 이렇게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숲을 한번 보자고요. 얘보다 센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배팅을 자제해서, 그렇다고 얘를 믿기는 좀 너무하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진짜 뭐 유진아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뛰는 거야. 근데 우사인 볼트가 깽깽이로 뛰어도 우사인 볼트를 네가 어떻게 이겨? 유진아가 못 이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뭐 좀 조금은 심한 편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단디가 그만큼 전체적인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못 들어와도 저래서 못 들어왔어 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능력이 제일 센데?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좀 배팅을 좀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 골드마이티가 있죠. 이제 아라모아도 지금 얘도 아파서 이제 제대로 이제 훈련을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을 못했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구보와 숙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말이 뛴단 말이야, 조교일 때. 근데 박자가 3박자야. 그러면 이게 숙보가 아니죠. 근데 어떤 조교 관찰들이 대부분 뛰면은 그냥 습보야 이런 그냥 개념을 그냥 습보해버렸어, 강하게 했어, 이런 개념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라모아도 이제 뭐 습보는 하긴 했는데 자꾸 힘드니까 이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초점이 관점이 포인트가 되는 마필이 5번 골드마이티입니다. 골드마이티인데 제가 이제 이 마필이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 했어요. 한 주 더 미뤘는데, 그 한 주 미루면은 이 조교,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왜 안 썼지? 한 주 더 해봤자 뭐 거기서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조교를 뭐 세게 하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마필도 한 주를 더 훈련을 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쁜 게 뭐 좋아지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 뒷바퀴의 타이어예요. 타이어. 뒷다리라고 쓰면 좋은 타이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뒷다리, 이 다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허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허리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고급 타이어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고급 타이어를 장착을 해놔야 되는데 조금 조금 싸구려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는지 지난번에 그 동행 뭐예요 이게 동행 퍼스트나 뭐 이런 마필들하고 지난주에 동행 퍼스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박오른 기수의 3번 그거랑 들어온 것 같은데 같이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근데 동행 스포 얘가 걔를 이겨요. 꼭 조교 때 이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조금 나쁜 타이어인데도 그 정도는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나쁜 타이어인데도 동행 퍼스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그 개인적으로는 동행 퍼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았거든요. 아마 예상에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죠. 숲을 봐야 되겠죠. 얘 개인적인 어떤 단점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숲이 막 울창한 숲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적당한 우리가 숲을 보면 장관이다 막 그냥 울창한 그런 뭐 정말 좀 뭐랄까 뭐 훌륭한 그런 나무들이 빽빽히 찬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뭐랄까 어스레기들의 어떤 나무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풍성한 그런 잎사귀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편성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고 뭐 하이그랜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선행인가 가가지고 라스트 선행 두 번째인가요? 따라가서 이 코골레 띄고 하는 마필. 그러니까 라스트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주 만에 출전하고 우후 구절 염자네요. 오른쪽 뒷다리에 구절 부위에 염자. 나머지 마필은 없지 않습니까? 원평 축제, 그랜드 실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골드마이트, 하이그랜드, 아라모아. 뭐 오늘 경마장에 좀 나오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배당에 메리트가 없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골드마이트가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승식의 종류를 바꿔볼 수는 있죠. 바꿔볼 수는 있는데 쟤를 대안해서 쟤보다 지금 센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하이그랜드가 세다고 치더라도 걔도 얘랑 같은 동급의 어떤 그런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뭐 컨디션이 그렇게 월등히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기 1위 마랑 뒤집어서 쌍승식으로 공략한다? 그런 여지가 없다.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제 1200m 혼합 4군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10마리 주세요. 근데 이 경주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얘는 지금 제가 이런 좀 맥락이에요. 아까는 막 이렇게 뭐 숲이 좀 이렇게 울창하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골드마이트가 우뚝 섰은 거야. 그냥 나무 하나가 삐쩍 올라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나무가.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비슷해, 능력이. 2번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옛날에 띈 거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창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돋보이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게 숲이 울창해. 그 중에서 이제 누가 하나 딱 돋보이게 이렇게 키가 뻘쭉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울 수 있는 건 이제 미스 하이플라이하고 3번. 이 두 마피를 빼놓고 나서는 이제 저울질하기 어려워요.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개로 풀어야 돼요. 전개로 풀든 저처럼 그냥 아예 그냥 바닥에서 날라와. 네가 다 뭐 앞에서 욱샥욱샥 되면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주의 포인트를 잡는 마필은 이 5번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이 5번 업카운트가 지난번에 20% 뛰었나 얘도 20%에 뛰었어요. 20% 주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믿으면 안 가요. 사실 믿으면 안 가는데 요는 뭐냐면
분명히 이경주에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앞에 가려고 하는 가운데 얘만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마필들이 막 앞에 초반에 힘을 쓰고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특히 이제 20번 같은 경우 이거 체형이 얇지 않습니까? 체형이 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두툼하지 않습니까? 몸이 두툼하면은 오래는 가지만 스피드가 없죠. 근데 얘는 체형이 얇은데 제가 이제 전에 말했죠. 관이 이 발목이 가는 마필은 스피드는 좋지만 빨리 그 고장이 오고 오래 못 달려요. 순간 스피드는 좋을 수 있어도. 근데 몸이 둥치가 좋고 관이 굵은 말들은 스피드는 없지만 오래 가요. 단단하기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5번 이 어카운트를 얘도 보면은 왼발만 써. 지금 왼발만 쓰는데 실전에서도 그러고 뭐 누구 어디에 그 훈련에서도 그러고 다 왼발만 써요. 왼발만. 근데 어쩌다가 이제 힘들면 지가 바꿔. 바꿀 때 보면은 정말 그 상위군에 가는 마필들 보면 부드러워요. 발 바꾸는 게 샥 그냥 스무스하게 싹 바꿔버리는데 어떤 말들은 보면 이 하위군들 보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 바꿀 때 훅 이렇게 바꿔요. 막 이렇게 뛰다 탁 할 때 이게 중심이 흐트러져요. 이게 이제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힘이 차 있는 마필은 왼발을 막 가다 이렇게 탁 바꾸면은 운동이 돼 있는 말은 거기에 스피드가 더 이제 가속이 더 붙는 거죠. 딱 붙어버려요. 운동이 돼 있는 마필들은. 근데 맨날 이 발로만 뛰다가 이 발로 탁 바꾸면 이 발이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심의 축이 아니기 때문에 휘청대면서 이제 스피드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바꾸긴 바꿔요. 지가 힘들면 바꾸는데 아직 어리고 젊어서 그런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국내산 육군 애들을 보면은 막 가다 발 탁 바꾸면 스피드가 뚝 떨어지거나 힘들면 바깥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주행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 그렇다면 지금 발을 바꾸니까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다 앞에 가려고 할 때 얘도 앞에 가려고 하면은 안 돼. 예? 선입권에 쟤네들이 도망가면 도망가는데 내버려 두면 돼. 지난주에 김효정 기수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효정 기수 조심하시라고요. 빛나는 질주가 입상한 게 뭐야? 뒤에서 혼자 룰라 학교종이 땡땡땡 딱 부르고 있으면 돼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 경험이야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막 말들이 앞에 막 가면은 내가 여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안 쳐다봐요. 일부러. 어떤 경우는. 그리고 머리를 딱 수그리고 학교 종이 숨 쉬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스스로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앞에 말들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주먹이 풀어져. 그냥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이제 그게 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막 스피드를 내고 도망가는데 나만 혼자 여기 동떨어져 있어. 대신 얘네들이 오버페이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도 다 있고 나는 깡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능력보다 내가 처져. 얘네들이 힘을 많이 써고 나는 힘을 안 써야 돼야 이게 취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 조절을 페이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게 취입이 안 되죠. 와서 안 쓰면. 근데 나는 요행을 바라는 거지. 니네들이 막 앞에 가서 힘쓰고 가. 나는 힘 안 쓰고 갈 테니까. 그 뒤에서 이제 머리 받고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산토끼 토끼야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 혼자 이제 막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어카운트가 도망가. 나도 쫓아가야 돼. 내가 언제 저걸 격체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밖에 없어요. 딱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흐름에,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흐름에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뒤에서 박태종 기수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 나와? 몰고 따라 나와? 그러면 돌아서야죠. 얘가 능력이 없어요? 얘도 15초 때 뛰잖아요. 지난번에 불량률에 13초 때 뛰었기 때문에 그거 인정 안 하더라도 15초 때 뛴 말이에요. 15초.
뛰잖아요. 15초, 1분 2초 뛰는 마필인데 1분 2초 뛰면 15초, 16초 뛰는 거죠. 15초만 가지면 여기서 안 되겠냐고. 왜? 너네들 가서 죽으라 이거예요. 너네들끼리 싸워. 근데 그 중에는 아닌 기수도 있죠. 이제 이런 문세영 기수가 이런 말을 모르겠냐고요. 알고 타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전부 다 지금 뭐 힐링 웨이브, 마이티룩, 이거 마이티룩 저 뒤에서 오지. 문학송원에서 분명히 선행 가려고 할 거지. 두손 챔프 마찬가지요. 지난번에 라치에서 거의 뭐 걷다시피 했던 말 아니 맞잖아. 13초 8. 그러니까 하나 좋은 마필이 얘가 정상적으로 타서 취입을 했을 때 입상을 해준다면 예, 이 악동으로 얘가 지금 악동 아로고 이게 지금 컨디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경주의 포인트는 어카운트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4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200m 군내산 5그리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숲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왜냐하면 지금 용비 서울이 20%에서 뛰었죠. 블랙모션 지난번에 3코너에서 10번인가가 뭔가 와서 탕 튕기니까 어때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물 먹으러 갔다 그러죠. 우리가 물 먹으러 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겁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얘 자체는 보면은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좀 몸이 좀 튼튼한 편에 가냘픈 그런 체형이 아니라 좀 둔한 체형이라고 그럴까요? 둔한 체형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간 그런 체형인데다가 앞다리가 짧아요. 그 지난번 데뷔전 때 뛴 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일단 여기서 튕겨져서 이제 물 먹으러 갔다라는 것 뿐이고 은혜는 뭐 제가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빛나는 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걸음이 느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문세영 기수 벼락인가요? 뭔가랑 맞짱을 한번 까죠? 콩코드 스포츠인가? 아닌데 뭐랑 한번 안토니오 기수가 꽤 됐네요. 없어졌네요. 예. 그때 보고 저 마필 저거 큰 능력이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은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재료 기수요, 조인공 기수요 나오면 안 돼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빛나는 질주처럼 뭐 김효정 기수가 학교정인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뒤에서 가만히 붙들고 있잖아요. 예. 요즘에 김효정 기수 말 타는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다 힘한배하고 처음부터 그것도 뭐예요? 그거 지난번에 머니 장군 같은 거 그게 늦발 아니에요. 왜 늦발이라고 뭐 아나운서가 발주가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 김효정 기수가 아예 처음부터 발주도 안 해서부터 붙들고 있잖아요. 나 뒤에 꽁무니 그 머니 장군이 그렇게 탔잖아요. 여기 다 가는데 나 혼자 여기 가잖아요. 나 혼자 여기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외곽에 4콘에서 외곽으로 딱 빼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숲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 그 잎사귀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라스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취입처럼 보였죠. 머니 장군이 취입처럼 보였는데 이 머니 장군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걔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6번 정상 파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파이팅 제가 이 자꾸 고개 높은 막 얘는 고개 상당히 높아요. 그게 불량주로기 때문에 힘을 덜 써요. 그래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비서울하고 정상 파이팅이 20% 주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스트 전사 같은 경우는 10번이에요. 10번 베스트 전사는 아무 때나 자기 능력을 먹는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골드마이트 있죠. 이 덩치를 갖고 얘가 막 자꾸 라스트에 쓰는 이유가 뭐예요? 똑 뒷타이어가 골드마이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2주차 오늘 이번 주까지 3주차인데 유튜브에 설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은 까만 강아지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확인을 할 텐데 수요일자 그 검빛을 확인을 해 보니까는 이 첫 바퀴를 못 찍었더라고요. 첫 바퀴를 못 찍고 두 번째 바퀴째 찍었을 거예요. 그 말 이름이 라스트 보스요. 라스트 보스라는 마필. 여러분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기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영원히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강아지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골드마이티나 베스트 전사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안 비쳐. 안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눈으로 안 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서울이라는 강아지를 보면 띄는데 이런 마필들이 가끔 있어요.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골드마이트나 베스트 전사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안 띄는데 얘네 둘보다 더 심하게 안 들어가는 말이 누구냐면 이 라스보스예요. 근데 이 첫 바퀴째는 못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일자는 확인했는데 목요일자는 확인이 안 됐고요. 좀 있으면 제가 이거 끝나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바퀴째 오면은 이런 게 덜 보여요. 이 뒷다리의 그 경직성이 덜 보여요. 조금 덜 보이는데 왜 덜 보이느냐? 여러분들 그 기수가 나가서 막 윤승할 때 그 발주대 앞에 가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자고 일어나면 막 몸이 찌뿌둥 해가지고 뭐 일어나서 나가려 그러면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 않습니까? 뭐 젊은 어린애들이야 괜찮지만 요즘 같으면은 뭐 일어나면은 뭐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움직이면은 어때요? 풀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두 바퀴째 오면은 그게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게 확연히 줄어들어요. 근데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 아마 제가 보면서 한가해서 첫 번째 바퀴를 찍었을 거예요. 이 라스트 보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설이라는 강아지와 이 라스트 보스의 그게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골드마이티나 베스트 전사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전사가 500km가 나가면서도 계속 주먹을 풀고 나와서 가속을 붙여갖고 나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렇게 걸음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3차 갔다고 해서 라스트가 14초 넘어가잖아요. 14초 1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14초 3.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한 번만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딱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정리하자면 결론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골드마이트나 베스트 전사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숲이 얘가 우뚝 솟았어요. 그러니까 얘만 그냥 나무가 잎이 울창하게 그나마 울창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숲을 달고 지금 삐쭉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전사를 좀 조교도 좀 제대로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베스트 전사를 좀 눈여겨보자.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결국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 기수들이 땡기고 있냐 이거야. 이게 요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저한테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질문을 하신 분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이제 통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 왜 당기고 있냐, 기수가 왜 당기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많이 우리 소위 안 그렇습니까? 저 당구 처음 배울 때도 돈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속된 말로 수업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마 배우는데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당기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다는 그걸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누구든지 기수는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기는 게 잘못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간다라고 당기고 있다라는 그 생환경을 벗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고요. 기수는 실수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꽤 오래전 얘기예요. 2000 월드컵 때인가 문세영 기수가 한참 날아다닐 때 인터뷰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수는 알게 모르게 실전에서 실수를 한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실수를 한두 번씩 꼭 한다 이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3번 실수, 인기 1위마를 갖고 3번 실수를 하면은 이건 입상을 못 한다. 2번 실수하면 준우승이다. 1번 실수하면 우승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은 실수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이 됐든 기수가 됐든, 근데 오늘은 말 얘기는 하지 말죠. 기수의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거를 빨리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기수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임기응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만회를 해야 돼요. 그게 잘 타는 기수예요. 네. 근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어떤 말이 선행을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외곽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페이스를 그냥 보통 말이 60km 뛴다 그럴 거예요. 페이스를 얘가 지금 50km로 끌고 있어. 네? 스피드를 50km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은 지금 너무 말이 끌어서 지금 55km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넘어간다고요. 근데 얘 자체는 55kg의 힘을 쓰면은 라스트에서는 40kg의 힘밖에 못 써. 근데 얘는 나머지 50kg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5kg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넘어서려면 5kg의 힘을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60kg의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이 순간에 넘어가면 얘는 40kg밖에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럼 얘한테 다시 라스트에 덜미를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수의 실수예요. 과연 내가 그래서 뭐 너무 길게 하면 저거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수가 제어를 해서 뒤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그 제어하는 과정만 얘기할게요. 자, 기수가 힘으로 당기느냐 주먹에 테크닉으로 당기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과 힘으로 당기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힘으로 당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수가 실수하는 거죠. 만약에 테크닉으로 당긴다. 말을 내 지시에 따르게끔 머리를 내려가지고 말이 막 고개 쳐들고 끌잖아요. 기수하고 신랑이 하는 거예요. 기수하고 신랑이. 이게 힘소진이에요. 힘소진. 네?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얘한테 도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 역할을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기수가 그런 것들을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저걸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넘어가려면 빨리 넘어갔어요. 어떤 게 보면 저 중간에 가서 넘어간다. 막 말하고 다 싸운 다음에 힘 다 뺀 다음에 아이고 도저히 내가 너무 힘이 딸려서 얘를 못 당기겠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먹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부조지 않습니까? 테크닉으로 당긴다. 주먹을 내려서 주먹을 부드럽게 써가지고 말을 제어를 해주면은 편해요. 그럼 말도 힘도 안 들이고 기수도 힘도 안 들어요. 대신 기수의 주먹이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누차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 기수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손 아구 힘 기르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 손가락 힘 있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고삐를 이렇게 양쪽 고삐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걸고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 걸고 누른다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말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려가요.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게 바로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 저 건너편에 가면 고삐 덜렁덜렁 거리고 말이 가는 대로 가게 해주는 기술 있죠. 안토니오 기수나 이런 기술 보면 다비드 빅토리아 기술. 그게 뭐냐면 너 편하게 가. 네 리듬을 맞춰서 가. 이거거든요. 힘 안 쓰고 그거를 해주는 게 이게 테크닉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 좀 어렵죠.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죠. 말이 엄청 끌어요. 그럼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힘으로 당겨요. 막 누가 그래요? 모 기수가 그러잖아요. 막 어깨로 당기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 팔을 다 써요. 그 다음에 발도 써요. 발을 어떻게 해서 발을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뒤로 거의 몸이 뒤로 갈 정도로 당긴다고요. 이거는 말을 힘 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넘어가면 되지? 넘어가면 내가 힘 쓰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잘 읽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대충은 그 기술이 알잖아요. 아, 누가 선행을 갈 거고 누가 어디 갈 거고 나는 어디쯤 가야겠지. 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말을 땡기고 있다. 말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기수가 힘으로 땡기느냐 테크닉으로 땡기느냐 요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 차이를 좀 이렇게 좀 강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 경주에서 10번 그 에코존입니다. 에코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인기맘입니까? 그날 인기 4위였었어요. 인기 4위. 이게 왜 인기맘입니까? 누가 탔는데? 저는 사실 당시에 조재로 기수인가요? 누가 탔죠? 이게? 송재철 기수요. 예. 그 기수가 탔기 때문에 안 본 겁니다. 왜? 이거를 안 하니까. 안 해요, 이거를. 이 기수의 주목을 보면. 근데 김태희 기수는 그걸 합니다. 근데 해도 얘의 단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폭이 발발이 주폭이에요. 작은 주폭입니다. 신장력이 없어요. 신장력이 없는 말을 갖다가 그 흐름에 얘네들처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흐름에 다 맞춰서 따라가거든요. 그 기수는. 근데 김태희 기수는 보십시오. 바닥에 있을 겁니다. 날라오는데 언제 날라오느냐. 그 타이밍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 조절이에요. 얘한테는 필요한 게, 이 말한테는 필요한 게 그건데, 그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입상할 때 전부 다 장출 기술, 다른 기술, 선행 뒤나 선행 외곽이나 다 거기 있었어요. 선두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숲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숲이었기 때문에 입상하고, 라스트에서 얘가 걸음 있게 입상을 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그런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느냐? 이거를 필요로 해서 타야 된다는 얘기, 테크닉을 필요로 해서. 뒤에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앞에 나오면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맞는 건 아닌데 김태희 기수가 그렇게 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에 있는다. 그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육경주였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400만 타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베스트 전사나 이 경주에서 숲이 보여요. 이 눈에는. 지금 이 경주에서는. 단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1번 하이포카입니다.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다 좋아요. 자세 좋죠. 근성 좋죠. 리듬 좋죠. 발 잘 쓰죠. 다 쓰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교를 못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체중이에요. 체중. 그냥 조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고 체중이 몸이 불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장정구 선수나 유명한 기수들 그런다지 않습니까? 48kg에서 최경량급의 선수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수들이 그 장정구인가 유명우 선수가 평상시에 65kg까지 나간대요. 그러면 시합이 3개월 전에 있으면은 우리처럼 기술처럼 매주 중량을 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시합이 잡혀 있다면은 3개월 동안 운동을 해서 빼지 않습니까? 자기 컨디션을 최고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을 예를 들자면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체중을 못 맞춰. 그럼 시합도 못 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사우나 가서 땀으로 좀 빼.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요. 또 우리 같으면 그렇죠. 막 운동으로 빼다가 결국엔 한 1, 2kg 남으면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약 먹어요. 이뇨제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 봐도 그거 0.5kg, 1kg 이렇게 안 빠지면 결국에는 그 이뇨제를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심했던 것 뿐이고, 나중에는 그런 이제 체중 조절에 성공을 했지만, 한참 때는 그랬어요. 한참 때는 저도 보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8kg 나갔어요. 58kg. 그럼 개체가 52kg가 한정이지 않습니까? 매주 이 개체를 합니다. 기수들은. 그 당시에는. 목요일 날 1시에 그 주무부서인 경막과에서 기수 대기실에 그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이 이제 대기실로 기수들을 다 그때 뭐 60명 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 주에 말탈 기수들만 다 부르는 거죠. 기승정지 이런 기수들은 안 오죠. 왜냐하면 뭐 그 주에 말을 안 타는데 개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52kg가 요즘은 안 할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부담이 넘어가면 안. 그 예전에는 이 52kg를 못 맞추면 왜냐하면은 당시에 55kg짜리를 내가 기승을 한다 이거예요. 부담 중량이. 그러면은 53kg만 돼도 타요. 왜냐하면 이 기수 중량이 53kg. 말 장등에다 싣는 게 최하가 1.5kg예요. 1.5kg. 뭐 짠장 500g짜리 스펀지 그거 해봤자 한 500g 나가고 그다음에 뭐 등작 끼고 뭐 그 복대라 그러죠. 상복대, 하복대 해가지고 전부 다 해봤자 1.5kg밖에 안 나가요. 거기에 남바제낀 건 이제 후감량 할 때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스펀지 하나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 거기다 안장 웃는 거, 복대 그거밖에 없어요. 헬멧 벗고 채찍 놓고. 그러니까 기수가 그거 갖고 올라가는 거야. 내 체중이 55kg면 이거 더하기 55kg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수들이 내가 55kg짜리를 타면은 53kg에 맞추는 거예요. 굳이 52kg까지 1kg 더 빼려고 고생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무부서에서 그걸 알고 니네 매번 말 타려면은 매주 개최를 하겠어. 그래서 52kg 맞춰갖고 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1시에 전 기수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대기실에서 이걸 체중을 개최를 해요.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52kg가 넘어가면 너 이번 주 말 못 타. 근데 뭐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뭐 52.5 대도 봐주고 뭐 이제 그랬던 거죠. 53 대도 이번 주에는 54kg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55kg 고참들이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안 빠지면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53kg짜리를 탄단 말이에요. 그럼 52kg가 돼도 봐줘요. 51kg가 정석이지만 52kg만 돼도 하여튼간 개체는 52kg가 한계니까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0.5kg가 안 빠지면 결국에는 라식스라 그러죠. 이뇨제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아파서 지금 조교를 못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는 조교를 조금 했어요. 했는데 과연 얘가 정상 체중, 얘가 잘 뛸 때 그 체중을 맞춰갖고 나오느냐. 제 눈에 보기엔 괜찮은데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건 뭐냐? 얘가 갖고 나오는 체중을 맞춰야죠. 봐야죠. 예. 10kg, 1번 게이트에 그동안 띄운 상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건은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컨디션. 거기다 체중. 여러분들 이제 조교를 안 보니까 결국엔 체중 체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 요거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경주 마치겠습니다. 이제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루미너스킨, 글로벌 법의 뭐 라운드 아리아, 유쾌한 날들, 또 와일드 삭스도 뭐 그 정도의 능력, 제주옥선은 뭐 얘도 능력은 있는데 여기에다 견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컨디션이고요. 그다음에 울트라킹, 터프맨, 뭐 지산군. 뭐 지상군 제가 지상군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을까요?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 나오잖아요. 막 몰고 나오잖아요. 외곽으로 또.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 뭐예요? 단비 같은 경우. 또 외곽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420kg짜리가 그렇게 몰고 나와서 어떻게 뛰어? 그게 뛰어줘요? 그렇게 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기수의 기승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문수영 기수 태우잖아요. 그럼 문수영 기수가 만약에 입상하면 전에 탔던 기수는 똥 되는 거예요.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타는 말에 따라서 아까 에코존 같은 경우 타는 말에 따라서 기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능력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경주 자체는 뭐 이게 딴 데로 갔지만 이경주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그냥 누구 컨디션이 좋느냐야.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교로서는 지금 터프맨이에요. 터프맨이 지금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데 뭐 울트라킹도 마찬가지고요. 뭐 라운드 아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진 컨디션은 11번 터프맨이에요.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이 터프맨이 아까 얘기했던 빛나는 질주 또 뭐예요? 은혜 이렇게 걸음이 느린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안쪽에 갇혀 있는다면 제가 조금 오늘 포인트가 되질 않겠죠. 근데 외곽에 있어요. 단지 하나 외곽에서 나올 때 하만시키수 뭐 누구처럼 단비 지상군처럼 밀고 나오면 얘도 죽어요. 왜냐하면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요. 결국에는 저는 뭐 터프맨은 배팅권에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은 오히려 라운드 아리아 쪽에 조금 더 저도 머릿속에 있는데 좋아진 말을 말씀을 드리면 터프맨이에요. 대신 나오면 안 되죠. 안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보다 힘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바깥에서 그냥 붙들고 그냥 선두권에 가담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막 밀고 나갔을 때는 죽는 거지.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래 맞아야지, 힘 써야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리한 요소가 있지만 바깥에 있을 때는 뭐예요? 뭐 초반에 밀어서 아예 선행을 가버리든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와서 내가 보니까 선행 못 가게 생겼어. 그럼 붙들고 나가야지. 여기서 또 한 200m 몰고 나와. 200m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1000m, 1200, 1200, 1300, 1400, 1400은 조금 그렇고요. 1400, 300까지의 200m 구간 활용 타임을 보면은 12초 7 정도 나와요. 근데 이 1400은 뺄게요. 나머지 1700m에서부터 2300까지의 활용 타임을 보면은 한 13초, 한 1, 2? 1에서 2 정도 나와요. 0.45초 차이 나는 거죠. 0.45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느려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힘을 쓰고 가는 거지. 예? 그래서 200m 하롱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200에서 200m. 이게 200m인가요? 한시. 이게 몇 메타죠? 450m. 여기가 200m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m를 13초를 몰고 간다고 가정, 평균 13초를 몰고 간다고. 13초, 그 시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 보면 한 17초 몰고 가는 기수도 있어. 그냥 13초 몰고 가가지고는, 그리고 여러분들 13초 몰고 가는데, 몰고 가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십니까? 막 13초를 지금 말이 초반에 200m를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숨을 안 쉰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숨을 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막 전력 질주할 때 숨 쉬는 것과 내가 처음 할 때 숨을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박자에 맞춰서 쉬는 것과 아니면 그냥 막 뛰는데 그럼 여러분 숨이 이렇게 턱에 차지 않습니까? 200m를 그렇게 말한테 그렇게 가라고 해보십시오. 말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쉰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숨을 편안하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삐를 놓고 가면서 말이 숨을 편안하게 쉬는 거야. 리듬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 숨이 막 턱에 차지 않습니까? 진짜 옛날에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 막 숨도 안 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골목 돌아가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냥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숨 돌리고 가느냐 못 돌리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직선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술이 고삐 갈아지지 않습니까? 숨 쉬라는 얘기예요. 숨을 들이마시라는 얘기예요. 주고 이제 뛸 거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직선이 기니까 중간에 가서 한 번쯤 더 해주면 좋죠. 이제 그런 건데 13초를 몰고 가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강한 말머리를 해가지고는 정말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능력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라운더 아리아, 울트라킹, 터프맨, 안쪽에 이제 뭐 지산군 이런 마필들인데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 1400m입니다. 네, 구경주고요. 시크릿 보스, 폭스파워, 그랜드래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린드래건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처음에 여기 이제 승군전 할 때 입상할 때 말 정말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다고 그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요? 말이 똑바로 뛰더라 얘기예요. 똑바로. 그리고 좀 경직됐던 게 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경직된 몸이 아주 유연해지기를 기대하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은질주. 그 뭐 금빛마인가요? 그거랑 같이 입상을 했는데 금빛마가 졌어요. 근데 금빛마는 여기서 앞에 검은질주랑 뭐랑 선행 가는데 여기서 이 외곽에 있었지 않습니까? 외곽에서 이동학 기수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려 그래. 근데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모래 안 맞춰가지고 외곽으로 다 나온 거예요. 얘가 그 단점 때문에 모래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동학 기수는 자꾸 두 마리 뒤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조금 손해 봐도 그냥 이렇게 외곽에서 붙들고 있었어야죠. 어차피 그 상황에서 검은 질주는 이기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힘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이 뒤에서 터프면 모래를 맞고 힘을 쓰고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차라리 외곽에 있으면 그게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이날 이거 금빛 보세요. 이게 뭐 검은 질주랑 뭐가 이렇게 선행 가는데 이거 뭐 계속 집어넣어. 왜 집어넣냐고요. 근데 뭐 얘기가 딴 데로 갔을 때 이 검은 질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그동안 아까 얘기했던 에코존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깨가 안 나가던 말이에요. 어깨가 주포. 그래서 제가 이 마필 믿지 마시오 계속 그랬던 마필이었었어요. 근데 단거리에서 그게 선행 가서 어쩌다 입상을 하니까 자꾸 세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기가 높은 거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얘는 주폭의 에코존이랑 똑같아요. 얘도 덩치도 뭐 거의 조금 얘가 적은가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말이 어때요? 어깨가 쫙쫙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싸울 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검은 질주가 아무리 어깨가 쭉쭉 뻗는다 해서 생고물처럼 쭉쭉 나가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그랜드래건도 보면은 좋아졌다고 해도 거기서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골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제 거리가 1400으로 늘었어. 예? 지난번에 김현선 기수가 타면서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그날 보면은 못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스트에서 안토니오 기수 같이 막 올라와요. 세네 마리가 같이 막 그래서 코, 목, 머리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랜드래건이 잘 뛴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뛰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그랜드래건이 13초 3이었었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것기는 합니다만은 그날 봤을 땐 다른 말이 잘 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과연 늘어난 거리에서 그렇게 뛰어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건 지우고요. 요 경주는 제가 조금 이게 또 안 나오나요? 또 제가 56kg였었고 55kg라 그랬죠? 여기다 적나 그랬나? 여기는 저기 있어요. 자, 하여튼간 이게 55.6이면 5번, 3번, 4번, 1번, 2번, 6번, 7번, 8번. 8마리 뛰는데 6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 1400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포인트는 이 6번 인천 캡틴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예전에 뛴 걸 보니까 1300 하여튼 단거리에서 처음에 13조에 있다. 이게 13조 데뷔전 때 기억나시나요? 이마필 내가 말씀드렸죠. 데뷔전 때 추천드리려고 했다 골망문 걸려가지고 취소되고 그 다음 경주에서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입상을 해요. 근데 그때 골망염 때문에 제가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당일날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나가리 됐죠. 나가리도 일본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박태준 기수가 1200인가에서 입상을 해요. 하여튼간 거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박태준 기수가 입상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10조로 이제 옮긴 지가 조금 됐죠. 그 코로나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400에서 한번 입상을 하고 1300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이제 장거리로 가는 거예요. 왜? 얘도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얘가 뛰는 걸 보면은 이 뭐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단출한 편성에 8마리가 출전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바닥에 있어도 8번째예요.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아졌죠.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컨디션 많이 좋아졌다. 단지 하나 이제 걸음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빨라가지고 앞에서 안 서. 야, 너무 늦게 올라올 것 같아. 아, 그냥 난 삼복승지나 활용할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폭스파워도 지금 뭐랄까 파행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시크릿보스도 좀 그렇고 시크릿보스도 아까 얘기했던 골드마이티나 베스전사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런 마필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크릿보스죠. 시크릿보스 말 라스트보스 같은 경우 그 서리 강아지 그 뒷다리에 쓰는 거예요. 이 시크릿보스도 한 바퀴 들어올 때는 그게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심하다는 게 뭐냐면 좀 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오면 그게 풀려버려요.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운동이 붙어버리면은 되면은 이제 풀려져 버리는 거고. 벌말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세다 이경주에서. 근데 뒤에서도 날라오잖아요. 벌말대장 맨날 앞에 가려고 길을 쓰다가 빅토르 기수가 뒤에서 추입하잖아요. 그게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꼭 선행만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매번 선행만 가려고 길을 쓰다가 지난번에 뭐 7, 8번째 따라가잖아요. 바깥으로 그것도 바깥으로 나트에서 그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상을 하면은 세게 봐줘지거든요.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입상한 게 그렇게 숲이 울창한 숲은 아니었었어요. 중간쯤의 숲이었기 때문에 인천 캡틴을 좀 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9경주 마치겠습니다. 제 10경주입니다. 1700m. 네, 제가 좀 이 경주에 이제 옥천 최강이 나오는데 좀 시간 조절을 못했어요. 지금 1시간 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1시간 안에 맞추려고 했던 건데 지금 10경주, 11경주 남았습니다. 이 옥천 최강인데 옥천 최강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골막염 때문에 조교 못하고도 이제 뛴 마필이고 그 다음에 조교를 이제 낫다 싶어서 조교를 빨리 막 세게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데 자꾸 발을 바꿔요. 근데 요즘에는 안 바꾸요. 다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혁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정지로 인해서 또 의리인가요? 그게? 한 주 더 미룬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거의 습보를 안 하다시피 하고 구보만 길게 컨디션만 맞춰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1700 처음에 뛸 때 여기서는 됩니다라고 추천드렸는데 짝을 못 맞췄던 거죠. 짝을 못 맞췄고 지난번에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숲이에요. 숲. 처음에 입상했을 때는 얘가 우뚝 솟은 그냥 울창한 나무 숲이에요. 그냥 딱 보여요. 머리가 딱 독보적인 진짜 다 똑같은 170인데 나만 190이야. 이렇게 딱 머리가 울창해요. 그런데 그 다음 경주 3차 올 때 무리한 앞쪽에 그 다음에 박우른 기수의 그랜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석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번에는 조금 수비 강해지긴 했지만 저는 이마필이 안쪽에만 그냥 내심 안쪽에만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은 건지 뭐 입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는지 최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 최강에서 좀 말씀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경주는 원더풀 조이, 런어부트, 울트라 갤럭시, 리얼패, 옥천 최강 뭐 이런 마필들이에요. 근데 다 지금 국내산 혹은 육군에서 억지로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선행만 가면 장땡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주로가 선행에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른 마필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숲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 이 노돈타임 말씀을 드렸죠. 노돈타임. 노돈타임이 제가 이제 처음에 데뷔전 때부터 그 문세혁 기수 1400 뛸 때부터 막 3차 오고 막 그럴 때부터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고쳐지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왼쪽 뒷다리. 예? 왼쪽 뒷다리만 고치면. 지금 얘가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빠진 상황에서 얼만큼 좋아지느냐가 문제지 완치는 안 돼요.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맥락이랑 똑같아요. 그린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니까 걔가 갖고 있는 몸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일찌감치 힘을 안 빼요. 한 5초 몰고 나가서 선행을 안 빼요. 남들 13초 몰고 갈 때. 그럼 5초면 나누면은 뭐 한 60m, 70m예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은 1400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뭐 좀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것 뿐이고 또 아까 뭐 했죠? 에코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힘한 배를 한다고요. 지금 예측은 그런 거고. 근데 이 노던 타임이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요. 아직 고쳐지질 않았다. 이것만 고쳐지면 그 당시에 제가 문세혁 기수 처음에 데뷔전 때 나올 때도 이것만 고쳐지면 1군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근데 그런 걸 고치려고 하지를 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TG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한테는 이게 끝났습니다. 그날 체중이 4kg인가 밖에 안 빠졌어요. 420kg, 470kg까지 20kg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빠지고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날은 빅토리아 기수가 말을 잘 타서 입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470kg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또 인기마거든요. 근데 이 노던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졌어요. 왼쪽 뒷다리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갈 때 윤승할 때나 조교 때 보면은 이 왼쪽 뒷다리가 그게 오른쪽 뒷다리하고 확연히 구분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긴 한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아파요. 아픈 게 남아 있어. 잠깐 우리 눈에만 안 보일 정도야. 근데 그걸 또 몰고 선행을 가? 근데 오늘은 선행을 못 간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는. 여기 선행마가 많잖아요. 한경 이상, 빅수고 빠른데 나도 같이 죽을래? 나도 선행 갈래?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야. 휘발유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4번 게이트에 얼마나 좋냐고 내치게. 남들 다 바깥에서 나와서 내 자리를 딱 나왔다고 치자고요. 저 이 코너에 막 빅스고 뭐 한강에 이상 가는데 내가 외곽으로 여기서 가다가 쭉 빼가지고 도망가?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그냥 딱 갇힌다니까. 딱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는데 여러분들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수의 주먹은 풀어져 있었고 이거는 이제 한강의 이상이나 빅스고나 누가 선행을 가든 걔가 페이스야. 근데 지난번에 55km로 내가 달리고 있었어. 근데 얘가 55km로 달리면 나는 지금 53, 52km밖에 못 가. 왜? 앞에 말한테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서 뭐 나도 선행 갈래? 막 이거 죽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뽀빠이예요. 뽀빠이.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타고 모가 선행 갔는데 이 선에 붙었단 말이에요. 이 선 외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 외곽에 붙었는데 자 그럼 이마필이 매번 여기 바닥에 있었어요. 정말 좀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말이 여기에 붙어간단 말이에요. 선두권에 붙어갔는데 그렇다면 이 경주의 흐름이 어떻냐는 얘기지. 예? 이 경주의 흐름이 느렸어요? 이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늠이 안 돼요. 저게 말이 좋아져서 저기에 붙어갔느냐? 왜 바닥에 가든 말이잖아요. 깡바닥에 가든 말이잖아요. 누가 타든 깡바닥에 가든 말이야. 근데 이날은 지난번에는 여기 붙어가서 저도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래. 저게 어떻게 저기를 붙어가지?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은 얘를 볼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보면은 과연 흐름이 얘한테 맞았냐는 얘기지. 느렸냐? 빨랐느냐?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느린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저기를 붙어가?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야. 과연 어디에 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처럼 앞에 붙어간다. 근데 앞에 붙어가니까 나스에는 뭐야? 걸음이 앞섰죠. 얘가 뒤에서 깡바닥에서 항상 따라가면 나스에서는 거의 12초대를 끊는 마필이에요. 12초 중후반대를 끊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얼마 끊었어요? 13초 4 끊었어요. 뒷심은 없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붙어가니까.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유승환 기수가 앞에 붙어간 건지 아니면 말이 좋아서 앞에 붙어갔는 건지 아니면 흐름이 느려서 앞에 붙어갔는 건지 그게 지금 저는 조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에 또 하나 주시면 필필이 뭐 액티몬도 예비가구에 있는 액티몬도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모래 안 맞고 다 들어왔죠. 취입할 때도 저기 훔이 외곽에 있었어요. 혼자 이 외곽으로 동떨어져 갔었어요. 저 외곽으로. 그 다음에 선행 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는 거를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도 되는 마필이 이 문학문이에요. 문학문. 근데 500kg짜리 치고 조금은 최고가 높은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누가 타요? 예. 장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노던 타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선행 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돌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뭐 나머지 마필 빅스고 뭐 그렇죠. 한강의 이상 지난번에 마이티국에게 선행과 덜미를 잡혔고 마이티국 얘도 뭐 지난번에 한강의 이상의 때 조금 상대가 세졌다라는 겁니다. 걔네들한테는 일단 기본은 이제 돌아온 빠빠이가 어디를 갈 거냐. 문학문 노던타임은 컨디션은 좋아졌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25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1월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